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용도 지역을 다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토지 피복 지도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도시의 변화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또 미래 전망을 할 때 새로운 그 인사이트,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QGIS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성이나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 영상 정보, 일종의 사진이라고,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토지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걸로 덮여져 있는지, 아니면은 수목으로 덮여져 있는지, 아니면 물로 덮여 있는지 같은 말 그대로 토지 피복을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그 해당 데이터를 좀 시간에 따라서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시가지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디가 다시 녹지로 환원되는지, 아니면 어디가 좀 해안가나 아니면은 호수가 어떤 식으로 좀 수변이 변해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환경부의 환경 그 GIS 종합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토지 피복도를 가져온 거고요. 한번 이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로 우리가 활용할 거는 대분류 데이터인데요. 이 대분류 데이터가 시기에 따라서 20년 단위로, 거의 10년 단위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대, 아마 조만간 있으면 2020년대 데이터도 공개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일단 오늘 예시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 그리고 토시 피복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범례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주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모아둔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주도 전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역에 대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데이터를 속성 탭을 열어서 보게 되면 코드에 따라서 무슨 세 자릿수의 코드가 있고 그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죠. 습지, 산림지역, 시가와나 아니면 건조지역 등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살펴볼 때 제가 여기 강의록에 범례표를 공유해 드렸을 텐데, 일단 공유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 범례표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대분류에 대해서도 분류 항목명이 뭐고 코드는 어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해진 색상은 헥스 기준으로는 16진수 코드가 어떻게 되었으며 RGB 코드로는 어떻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넣었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분류 이하 중분류랑 소분류가 있는, 세분류가 있는데 상당히 많죠. 근데 중분류와 세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가 양도 많고, 그리고 이게 도엽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도엽 크기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일단 코드로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받으려면 최신 데이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활용하실 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실습의 용이성을 위해 대분류 데이터만을 다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랜드 커버 30m에 대해서 80년대죠. 속성으로 들어가서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불러오기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도시개발 방향 및 경향 검토 쪽으로 들어가면 랜드 커버 스타일 L1 레벨 1이죠.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오픈 스타일 불러오기 하게 되면 그렇게 뭐 어려운 과정 거칠 필요 없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은 끝납니다. 끝났죠? 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80년대에 아무래도 이 당시에 80년대 당시에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약간 좀 낮긴 하지만 이 격자 하나하나가 가로 30m, 세로 30m입니다. 그렇게 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알기에는 괜찮고요. 이 당시에 구제주라고 불리는 원도심 일대에 이런 개발 지역들이 있고,
제주대학교 일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제주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제주공항에 활주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지구가 있고요. 넘어가서 90년대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타일을 복사해서 다 붙여넣으면 당연히 네, 여기 스타일이 다 적용되겠죠. 2000년대, 2010년대도 똑같이 합니다. 붙여넣기를 해주고 얘도 붙여넣기를 해주고, 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데이터를 넣어놓고 바꾸면 씁니다. 각각에 대해서 시가와 지역은 어떤 식으로 보니까 이렇게 한라산 방향으로 점차 시가지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도 산림지역이 농업지역으로 바뀌는데, 이건 아마 자세히 보면은 추후에 개발하려고 토지를 정지하고 있는 정지 작업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지가 목장이 계속 해체되어 가면서 초지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새로 이러한 곳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대로 가게 되면은 네, 산림지역이 농업지역으로 농경지가 급격하게 확장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골프장도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 붐이 크게 일어났던 시기인 2010년대까지 비교하면 네, 중간에 빨간색 점이 흩뿌려져 있는 모습으로 볼 때 굉장히 난개발이 크게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가지도 더 크게 진행됐고, 그리고 신항도, 제주 외항이 또 개발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임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이야기로 듣는 것과는 다른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 성장과 개발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용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 도시 지역적으로 데이터의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벡터 중첩 중에서 통합, 예전에 썼던 방식이죠. 그걸 통해서 토지 피복도 2000년대에서 2010년대로 해주시고, 앞에 이제 애프터라고 해볼게요. 접두사는. 그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시면은 실행이 되는데, 시간이 아마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잠깐 퍼즐시킨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차 영역 계산 중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1%, 2%, 3% 점차 진행되죠. 잠깐 녹화 중단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녹화 재개하겠는데요. 벡터 중첩 방식으로, 유니온 방식으로 분석하기에는 이 데이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로 한 15분 넘게 돌려봤는데 35%에서 계속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화 시간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지금 이 방식과 같이 분석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용도지역 영상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이게 분석 코드 비포 애프터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각각이 원래는 초지나 다른 토지였다가 여기 구분상으로 시가와 지역으로 바뀐 곳이 어떤 곳인지를 찾아보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방식이라면 2020년대 2000년대 이 데이터를 잠깐 살짝 투명도를 주고
TMS 코리아를 이용해서 V월드 하이브리드 지도를 베이스맵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중첩되어 보이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2000년대에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시가화 지역이 아니었던 곳들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쵸, 이렇게 최근에는 개발이 된 지역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탐색해 나가다 보면은 새로 개발되고 있는 개발축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이렇게 베이스맵과 시각적으로 중첩해서 보는 것도 간단하지만 상당히 직관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사해서 2010년도 것도 똑같이 해보고, 이렇게요. 자, 2010년대에는 이렇게 다 개발이 되었죠. 아직 중간중간 덜 된 곳도 있는데 최근에는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되었었고, 일대가 아직 개발이 덜 됐었네요. 하지만 현재는 전부 다 개발 완료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제주도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점차 한라산 방향으로 평면적인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한라산이 있는 남쪽 방향으로 제주시 시가지는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런 시가지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